여울목 지나는 중이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싶으실 수 있어요. 기사 볼까요? 국장 복귀 서학개미의 비과세 당근책이 어제 나왔습니다. 국장,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해외 주식 말고 국내에서 이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는 이런 개미들, 일반 이 투자자들한테, 주식 투자자들한테 이 비과세,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어제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실까요? 오늘 발표하는 세제 지원 방안도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우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의 해외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하고, 특히 개인 해외 투자의 경우 대부분 환호픈 경향을 띠에 따라 해외 투자 규모만큼 달러 매수가 나오면서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알아듣기는 어렵죠. 저희가 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 혜택 내용 뭐냐? 비과세, 과세를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을 얼마큼 안 받는 거냐라는 거예요. 먼저 양도세 부분입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국내 증시로 복귀를 하면 양도세를 감면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언제 복귀하느냐에 따라 깎아주는 게 달라져요라는 거죠. 1분기에 복귀하면 다 깎아주고 100% 감면이다. 2분기에 돌아오면 80%, 3분기에 좀 늦게 돌아오면 반만 깎아준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세요라는 얘기인 거죠. 다만 이 금액의 기준은 5천만 원이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개인 투자자의 환해지 유도입니다. 환해지가 선물환을 매도를 하면, 선물환을 팔면 이것도 역시나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선물환을 매도하면 현물환 매도랑 같은 효과가 같이 연동해서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것도 혜택을 주겠다. 수출기업 해외 배당금 비과세.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율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그러니 달러 국내로 보내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도 좀 어려워 싶으실 수 있어요. 금액으로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귀순개미예요. 귀순개미. 예를 들어서 이 개미가 1,750만 원으로 샀습니다. 주식을 하는데 이게 5천으로 뛰었어요. 팔면 3,250만 원 차익이 발생하죠. 요거 이익인데 요걸 지금 기준으로 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 말고 3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22%를 적용해서 66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1분기 때 한다고 하면 100% 감면이죠. 그러면 이거 하나도 안 받아요. 660만 원 버는 겁니다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임주혜 변호사님,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국장을 탈출해서 미장으로 간 우리의 많은 주식 투자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써 네. 달러를 갖고 들어오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건 투자자들의 심리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히 계산해 보면은요, 이 미국에 있는 주식을 빨리 팔고 이 돈을 갖고 있다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일단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미국 증시에 장기적으로 더 넣어두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굳이 팔지 않고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그 마음이 어디로 갈지는 네. 미국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한국 증시가 더 전망이 밝다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 이 이른바 서학개미들, 해외 증시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서학개미들이 지금의 이 상황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가 유리할지 해외가 유리할지, 당장 1분기, 2분기 요때 말고 앞으로 봐서도 어느 시장이 더 많이 뛸 것 같은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먹힐지 안 먹힐지가 판단이 될 거다라는 말씀인 건데, 어제 이 정책이 발표가 되고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환율 폭등 원인을 결국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 국민연금 손대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실력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환율 폭등 원인이
서학개미한테 있는 겁니까? 왜 서학개미한테 이러는 거예요? 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정부가 지금의 고환율을 서학개미 탓에 돌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갈피에 있는 $10,000 이상의 달러 나가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지금의 고환율 문제를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서학개미가 돌아온다고 해서 그러면 고환율 문제가 앞으로 해결되느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5천만 원 이상 투자한 금액에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돌아올 사람도 그렇게 뭐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과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인식이에요. 정부가 지금의 고환율 저원화를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데 저는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학자들이나 네. 시장의 전문가들은 지금의 고환율 저원화는 구조적이고 그리고 국내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 즉 구조적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나 서유럽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면 성장 가능성이 낮아짐으로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유독 우리나라의 원화만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근본적이고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단기적인 땜질은 정부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니지만 급하니까 지금 서학개미까지 좀 제발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구애를 하는 거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뭐 오히려 고환율 이걸 갖다가 정치권이 부추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 과거에 금모으기도 했던 나라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서 고환율 유지가 우리 경제에 안 좋기 때문에 또 고물가로 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논쟁보다는 환율의 안정을 이루기 위한 협력도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정책이 사실 이 짧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 자체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어제 이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환율이 뚝 떨어지긴 했습니다. 저희 그래프 같이 볼까요? 그래프 같이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환율이 계속 올라갔죠. 내려가는 듯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1483.6원 하고 그리고 발표 나고 1449.8까지 떨어졌다. 어제 종가는 1449.8원. 네. 이 종가가 굉장히 30원 넘게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네. 일단 최소한 즉각적인 효과는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죠. 근데 어제 강남의 한 은행에선 $100짜리가 다 동이 났다라고 합니다. 볼까요? 바로 이거죠. 하나은행 강남구의 한 지점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진 같이 보시죠. $100짜리 지폐 소진한네. 네. 이 당일 미국 달러 환전 손님이 많이 내정하셔서 $100 지폐가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없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님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소진됐어요. 저희가 이 재고를 좀 더 확보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최수영 위원님 만약에 환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100로 이렇게 많이들 바꿨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한 거는 극약 처방이에요. 대증요법 중에서도 그러니까 증상에 바로 대응하는 대증요법 중에서도 극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기대하는 건 알겠어요. 지금 우리 지금 이른바 미국 시장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의 가진 보유 주식 수를 달러로 한 사람은 1,611억 달러. 여기서 10%만 국내로 귀환하면 무려 200억 달러의 지금 달러 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매력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조세 형평주의를 택하는 나라 아닌가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일단 이 원칙을 허물었어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데 우리는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서학개미 정밀 타격형 정책인 건 이해가 되지만 자 이게 과연 이걸로 해결되겠냐.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 요거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아직은 우리가 이럴 때 쌀 때 얼른 달러 좀 보여놨다 조금 더 또 환율 올라가면 되팔아야 되겠다는 일종의 지금 달러 사재기 현상도 또 부추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 굉장히 불안정한 시그널을 주는 건데 정부가 처한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말하자면은 그 대증요법들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환율이라는 거는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 기초 체력에 가능한 가늠자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 시장의 경쟁력, 그다음에
기업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또 동일하게 하게 하는 건데 아니 우리 국민들이 서학개미들이 미국 시장에 있는 걸 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쪽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중장기적 요법과 단기 요법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일단 단기만 세게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아 그래 다시 올라갈 때 되팔려고 얼른 달러 좀 사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장에 불신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잡힌 그리고 중장기적과 대증 요법이 같이 복합된 아주 안정적 시그널을 정부는 줘야 하는데 어제 너무 빠르고 너무 강력했다. 그렇다면 시장에 우리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저는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너무 단기가 아니라 장기까지도 좀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건데 자칫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이 될까 봐 좀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대통령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환율 여울목을 지금 지나는 중입니다. 라고 이례적 구두 개입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지금 환율 여울목이다. 여울목이 뭐냐? 얕거나 폭이 좁아서 물살이 센 곳.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이 제일 힘들 때예요. 지금이 보릿고개예요. 요거 지나면 이제 좀 잔잔한 이 뭐 바다가 좀 나올 겁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건데 지금이 여울목이고 앞으로 잔잔해질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